조선 해운, 그 다음에 운송 기계를 담당하고 있는 황어연입니다. 일단은 먼저 조선 해운 시장부터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보시면은 컨선이 너무 좋았죠. 컨선이 운임도 많이 상승을 하고 발주까지 운임 상승 덕에 세게 나오면서 15배 정도 늘었죠. 전년 대비 세게 나오면서 컨선이 조선과 해운 시황을 이끌었는데 뭐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3분기부터 발주가 전 분기 대비해서 좀 빠지기 시작을 했고, 운임 같은 경우에는 4분기 피크가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메꿀 다른 선종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목에서 써놨듯이 탱커랑 LNG가 내년 발주를 견인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컨선의 이제 고점을 보는 이유는 지난 이제 6, 7, 8월 달만 해도 컨테이너 물동량이 10% 정도 전년 대비 증가를 했는데요. 이게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좀 내려오다 보니까 물동량이 최근에 1%대로 이제 좀 빠진 부분이 있고, 일단 운임 상승의 메인 원인이었던 항만 적체가 해소될 기미가 좀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9월 첫 번째 주에 실업급여가 이제 끝나면서 사람들이 좀 일을 하러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바이든이 18시간에서 기존 24시간으로 가장 적체가 심한 롱비치 항구 가동 시간을 좀 늘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8월 달에 롱비치 항구 증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항만 적체가 풀리면서 운임이 조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컨선이 빠지는 구간에서 다른 선종이 나와야 되고, 저는 그거를 에너지 운반선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살짝 꼬리 올린 에너지 운반선의 운임이 내년에도 상승을 지속하는지, 그리고 운임 상승이 발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발주로 인한 잔고 확충이 신조선가 상승,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결국에는 이 조선 업황을 결정을 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전망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NG 같은 경우는 상황이 매우 좋습니다. 일단은 보시게 되면 위에 테이블 봐주시면은 발주가 확정된 건이 51척 정도 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참고로 연간 발주가 50척 정도 된다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이 내년 상반기까지 발주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에 예정됐던 프로젝트 외에도 밑에 테이블 봐주시게 되면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LNG 캐파 증가율 한번 참고해 주시면요. 증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작년에는 오히려 빠졌고요. 그 다음에 24년까지는 연평균 3.6%밖에 증가하지 않고, 평상적인 LNG 수요 증가가 7%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는 LNG가 이제 24년까지는 계속 쇼티지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LNG 가격이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탄 부족 문제 때문에 이번 겨울철에 좀 올랐는데, 겨울철 이후에도 계속 긍정적인 가격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LNG 운반선 발주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젝트 외에 신규 프로젝트까지 LNG 회복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종으로 보는 게 탱커입니다. 탱커가 왼쪽 차트 봐주시면은 물동량은 진작에 회복이 되었어요. 뭐 보시다시피 델타 때문에 잠깐 주춤하긴 했는데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너무 안 올라가지고 좀 걱정이 있었던 운임 같은 경우에도 최근 2주간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운임이 지금 오른 게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바텀업에서 조선사들 좀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아직 선주들의 발주 문의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이거는 좀 빠르면 1분기, 조금 늦으면 2분기 정도부터 발주 문의로 이어지면서 LNG에 더해 탱커까지 발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탱커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작년에 좀 봐주시면은 오른쪽 차트 봐주시면은 작년에 선종별 선가 인상률을 좀 봤을 때, 죄송합니다, 올해네요. 네, 2021년이고요. 컨테이너가 발주가 가장 좋았다 보니까 선가가 한 25% 올랐고요. 원래대로라면은 탱커 후판 가격이 오를 때는 탱커 선가가 제일 많이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은 탱커는 기름 유출 문제 때문에 이중선체 구조로 지어져서 후판이 한 30% 정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탱커가 발주가 없었다 보니까 선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좀 더 적고, LNG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발주가 나왔던 거에 옵션 분들이 발주가 나오면서 선가를 세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탱커와 LNG 발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세계 선종이 신조선가를 세게 올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 왼쪽 차트 봐주시면은 조선사 전반적인 업황을 봤을 때 여기 인도량, TTM 인도량, 그러니까 인도량을 좀 봐주시게 되면은 내년에 2022년에 인도되는 배가 7,480만 데드웨이톤밖에 안 됩니다. 19년에 미중무역 분쟁이 있었고 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발주량 자체가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인도량이 작아지면서 발주가 올해 대비해서 뭐 한 20% 준다고 하더라도 잔고가 차고 조선사들의 잔고 길이, 백로그 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백로그 길이가 길어지면서 협상력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좀 수월하게 신조선가를 올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조선가를 조금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기 왼쪽 차트에 있는데요. 조선주가 처음에는 움직일 때 발주 증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발주가 나오면은 무조건 따라서 올라가고요. 그 이유가 발주가 늘면, 그러니까 조선사가 수주가 많아지면은 미래의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고정비 비중이 하락하고 추가적인 이익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기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17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고점이 딱 나왔어요. 이 고점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2년치 잔고를 채웠을 때입니다. 2년치 잔고를 채웠을 때 만약에 수주받은 신규 선박이 적자 성과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더라도 미래의 매출액이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마진이 악화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처럼 2.5년 정도 채웠을 때는 무조건 성과가 후판 가격 대비 세게 올라야지 추가 이익 성장을 기대하면서 주가가 되는데, 지금 3분기 기준으로도 마진폭이 확대가 되었고 지금 LNG 나오고 있고 내년 2분기부터 탱커까지 더해진다면은 그 마진 스프레드는 더 커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차트 봐주시면은 이제 해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게 되면은, 해운은 사실은 뭐 이번 실적은 다 좋은데요. 아쉬운 거는 주가는 6개월 후에 운임을 반영을 하는데 두 선종 모두 좀 피크아웃이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주가는 미래의 운임을 반영해서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해운보다는 조선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뭐 그런 가장 중요한 종목픽은 뭘로 가져가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지금 미포조선 제일 좋아하고 있어요. 예. 어제 종가 기준으로 현중에 1.7배, 삼중에 1.5배, 그리고 미포조선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1.2배에서 1.4배까지 올랐는데, 일단은 흑자가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삼중 대비 프리미엄이 필요해서 밸류 갭은 좀 단기간에 메꿀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재무구조 이슈가 있는 건 맞는데 10월 달에 5조 수주 받았는데 주가가 하나도 못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1.3조 유상증자에 대한 오버행 우려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19일 날 신주 상장하고 나면은 오버행 이슈 해소될 거라 보고 있어서 그때 이후로 반등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조선업체 중에 가장 수주 못 받고 재무구조가 좀 아쉬운 회사가 대우조선해양인데요. 그래서 PBR도 0.8배로 가장 쌉니다. 근데 조선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수주가 늘고 신조성과가 올라갈 땐 가장 좀 취약한 회사의 주가 베타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년 2분기 때 탱커 나올 때는 대우조선해양을 보자, 이렇게 좀 투자 스킴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업황부터 종목까지 조선해운 얘기 드렸고요. 이번에는 기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계 얘기 드리게 되면요. 일단은 올해 2021년 리뷰를 좀 드리게 되면은 건설기계 상반기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상반기 때 되게 기쁜 마음으로 건설기계를 밀었다가 하반기 때 약간 우울해지는 상황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뭐 상반기 때 엄청나게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하반기 때 중국 건설기계 시장이 좀 빠졌고 원재료 가격 오른 걸 반영해가지고 판가 인상을 했는데, 항상 판가 인상분 반영되는 게 속도가 좀 더디다 보니까 마진이 좀 악화되면서 주가가 좀 빠졌고요. 전력기계는 일부 턴어라운드를 성공을 했지만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올해 4분기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주가 상승폭은 조금 아쉬웠고, 방산이 오히려 매크로적으로는 약간 경기 꺾일 때 부각을 봤는데 개별적인 기업들이 이익 성장을 좀 잘 내면서 주가가 좋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에 설치량 감소 우려라든지 최근 금리 상승 아니면 원재료 가격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연초 대비해서 가장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을 전망할 때 기계업종을 뭘 봐야 되냐면은 올해 좋았던 수요가 내년에도 살아있냐 이거 판단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반기 때 마진 축소 우려 때문에 좀 주가가 빠졌는데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판가 인상 한계 언제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마진 확대가 나오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돼서 이 중요한 PQ 두 개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Q 먼저 보게 되죠. 이제 기계를 약간 선행하는 지표가 여기 맨 왼쪽 차트 보시면은 글로벌 고정자산 투자인데요. 보시다시피 뭐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저가 워낙 강해서 그렇고요. 2019년 대비해서 봤을 때는 2분기 때 2.2%, 3분기 때 2.7% 정도 성장의 폭이 확대가 되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3분기까지는 고정자산 투자가 늘어나면서 기계 수요도 같이 견고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에서 워낙 주택이라든지 공장 캐펙스 이런 것들이 수요가 좋았는데 내년에는 재정 정책도 좀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워낙 좋고 신흥국들의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Q는 물량은 수요는 내년에도 살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해보면은 후판 같은 경우에는 한 분기 정도 늦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 때 반영되는 후판 원재료 가격 상승은 저번 분기 때 산 후판이고요. 근데 어쨌든 2분기부터 후판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4분기 때 인식하는 원가는 3분기 대비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류비는 4분기가 피크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부터 빠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1분기부터 그 원가의 부담은 조금 내려가는데 판가 인상한 효과는 점점 더 커져서 1분기 마진 확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풍력까지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좀 짧게 하나씩 짚어보게 되면요. 실제로 건설기계 Q가 살아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오른쪽 차트 봐주시면은 이게 이제 요즘에 되게 이제 매크로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보는 지표인데 착공 전 인허가 물량이 그러니까 인허가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주택의 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왼쪽 차트 보다시피 착공 증가가 있는데 인력 수급이라든지 자재 문제 때문에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 보니까 이 이렇게 잔고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내년에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Q 성장을 담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건설기계는 1분기 마진 확대 구간에서 현대건설기계 선호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기계 봐주시면은 전력기계가 이제 차단기, 저압 변압기랑 이제 초고압 변압기, 발전원들 이런 걸로 이제 두 개로 나뉘는데 일단은 산업 생산 늘면서 공장 캐펙스가 는 거는 이미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택도 착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공장이 지어지고 주택이 지어지는 중간에 차단기랑 저압 변압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 차트 봐주시면 실제로 2분기 때 차단기 반등이 나왔고요. 근데 이 다음에 반등이 나올 게 뭐냐면은 지금같이 건축물들이 많아지고 공장이 준공이 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전력 수요가 커지면은 발전원, 전력망 구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각 국가들이 내년에 송배 전망이라든지 이제 발전원 캐펙스 확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 보시다시피 한전 같은 경우에도 한 10% 정도 늘릴 계획이고요. 그래서 2분기 때 차단기를 바탕으로 4분기 때는 변압기까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턴어라운드에 진입할 듯 말 듯한 이 전력 기계를 가장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연말 수주 집중하자고 얘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연말에 그래도 3년 만에 좀 수주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수주를 좀 잘 받아 넣으면은 2023년에 정책금리 인상하면서 산업재가 약간 위협을 받을 때 차별적인 이익 성장으로 밸류 상승과 EPS 증가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가장 수주 잔고가 풍부하고 해외 수주 가시성이 높은 LIG 넥스원 선호하고 있습니다. 풍력은 조금 경계하셔야 되는 게 2022년 설치량이 좀 빠지다 보니까 내년에 매출 감소가 글로벌리 좀 있을 거예요. 지금 23년 매출 증가, 설치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프라 정책을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년 2분기 정도에 아마 23년이 반등이 나온다면은 수주가 나올 텐데 그때까지는 좀 경계하자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 종목과 투자 스킴을 좀 얘기해 드리면은 건설 기계는 상반기 때 한번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전공정의 기계에서 좀 해당을 하고요. 그 대신에 한 번의 기회는 남았다. Q가 살아 있으니 마진 확대 기회 때 현대건설 기계 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기계인 차단기 자동화 설비 전력망 구축은 이제 막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구간이니 가장 수혜가 큰 LS 일렉과 주 LS를 좀 선호하고 있고요. 나중에 가서 23년에 좀 먼 얘기긴 하죠. 내후년 전망이니까. 경기가 꺾일 때는 지금 가장 수주를 잘 받아놓은 LIG 넥선이 가장 차별적인 이익 성장을 보일 거기 때문에 이 스케줄대로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산업재팀의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